저는 63세 이선영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6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남편의 사진이었죠. 저는 습관처럼 사진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반찬 몇 가지.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잘 먹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당연히. 하지만 저는 매일 이렇게 살았어요. 6년 동안요. 63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저는 퇴직 후 남편과 행복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돌보고. 그런데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자기.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저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어느 날 친구 미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영아, 이러고만 있을 거야? 미정이는 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예요. 활달하고 현실적인 성격이라 늘 제게 직설적으로 말하곤 했죠. 당신 없인 밥맛도 없어. 제가 중얼거리자 미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진짜 이러지 마. 너 아직 예뻐. 머리도 잘 안 새고 피부도 좋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미정아.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63세에 무슨 연애, 무슨 재혼이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죠. 아니, 왜 안 돼? 요즘 60대도 젊어. 우리 미용실 손님들 봐. 다들 멋지게 살잖아. 미정이는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 없는 삶이 너무 공허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용기도 없었거든요. 선영아, 나 다음 주에 좋은 분 소개해 줄게. 한 번만 나와봐. 미정아, 정말 싫어. 제발 한 번만. 밥만 먹고 오면 돼. 응? 미정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한 번 보고 말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나 봐. 누굴 만난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냥 친구 말 안 들으면 시끄러워서 한 번만 나가는 거야. 저는 혼자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설렘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약속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할까? 너무 신경 쓴 것 같아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나갈 수도 없고 결국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도 늘고 흰머리도 보이고. 에이, 됐어. 그냥 가자. 저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생각보다 점잖아 보이는 분이었거든요.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상이었죠. 선영아, 이쪽은 한태식 사장님이셔. 미정이가 소개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말에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한태식입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식 씨는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죠.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할 말은 정확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이제는 퇴직했지만요. 아, 그러셨군요. 아이들 가르치는 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죠. 태식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취미, 일상.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이 선생님. 헤어질 때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저도요, 사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었어요. 무뚝뚝하지 않고 배려심도 있고, 그래도 다시 볼 일은 없겠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하루가 따뜻했습니다. 태식 씨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상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은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사장님.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의 문자를 받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또 문자가 올까 싶어서요. 이상했죠. 63년을 살면서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설렘이라는 게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일주일 후 태식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아, 네. 좋습니다. 저는 너무 빨리 대답했죠. 뭔가 티가 날까봐 걱정됐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었죠.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했어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결국 연한 분홍색 가디건에 흰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미정이한테 전화했죠. 미정아, 나 오늘 사장님 만나. 뭐? 진짜? 잘됐다, 선영아. 미정이의 목소리가 들뜬 게 느껴졌어요. 근데 나 너무 긴장돼.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아, 그냥 편하게 입어.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면 부담스러워. 그래, 알았어. 약속 장소는 한강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카페 밖에서 서성이다가 시간 맞춰 들어갔죠. 태식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태식 씨는 의자를 빼주며 제가 앉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참 좋았어요. 뭐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쓴 거 괜찮으세요? 네, 전 원래 블랙커피 좋아해요. 태식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역시 선생님이랑 취향이 비슷하네요. 커피가 나오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깊은 이야기로 들어갔죠. 선생님은 교직 생활이 어떠셨어요? 좋았죠. 아이들 가르치는 게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었어요. 지금은 뭐 하시며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책 읽고 가끔 산책하고 별거 없어요. 제 말에 태식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네, 솔직히 외롭죠. 저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남한테 외롭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태식 씨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 일은 바쁜데 집에 가면 너무 조용해요. 태식 씨도 혼자 사시는 모양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죠. 사장님도 혼자 사세요? 네, 벌써 5년 됐어요. 힘드시겠어요. 일이 있어서 그나마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엔 정말 외롭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감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카페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태식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선생님, 저기 한강변 산책로 걸어보실래요? 요즘 날씨가 참 좋거든요. 좋아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바람이 시원했어요. 태식 씨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죠. 선생님, 꽃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저기 장미 정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는 장미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활짝 핀 장미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제가 말하자 태식 씨가 장미 한 송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분홍 장미가 선생님 옷이랑 비슷한 색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태식 씨는 장미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오늘 용기 내서 연락드렸어요.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요, 사장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젠 숨길 필요가 없었죠.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도 될까요? 네, 좋아요. 태식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죠. 집에 들어오니 남편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나 정말 외로웠어. 저는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야. 그날 밤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여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장님. 보내고 나니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직 사랑이라고 부르긴 이른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태식 씨와 저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죠. 태식 씨는 늘 저를 배려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기억하고 제가 힘들어할까봐 먼저 물어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선영아, 요즘 표정 진짜 좋아졌다. 사장님이랑 잘 되는 거야? 응, 참 좋은 사람이야. 다행이다, 진짜. 너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미정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6년간 마음을 닫고 살았죠.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설레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어요. 태식 씨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삶에 다시 빛을 비춰준 거죠. 2달이 흘렀습니다. 태식 씨와 저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곳을 갔죠. 어느 날은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광장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식 씨가 제가 좋아하는 카페라떼를 미리 주문해뒀더라고요. 선생님, 여기요. 태식 씨가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식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선영 씨, 네. 저한테 계속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니까 좀 그래요. 왜요? 사장님이시잖아요. 태식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일할 때는 사람들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리죠. 회사에서, 현장에서, 거래처에서. 근데 선영 씨 앞에선 그냥 남자이고 싶어요. 제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태식 씨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남자. 선영 씨를 좋아하는 남자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으니 어색하면서도 설레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태식 씨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선영 씨라고 부를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장님에서 태식 씨로. 그건 단순한 호칭 변화가 아니었어요. 우리 관계가 달라진다는 의미였죠. 알겠어요, 태식 씨. 제가 그렇게 부르자 태식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네요. 선영 씨 목소리로 제 이름 듣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거리는 확 좁혀졌습니다. 호칭이 바뀌니 말투도 자연스럽게 편해졌어요. 어느 비 오는 날 태식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비 오는데 뭐해요? 집에서 책 읽고 있어요. 저랑 드라이브 갈래요? 빗소리 들으면서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좋잖아요. 비 오는데 괜찮아요? 비 올 때가 더 운치 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나갈게요. 30분 후 태식 씨가 제 집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저는 우산을 받쳐들고 차에 탔죠. 안녕하세요, 태식 씨. 어서 와요, 선영 씨. 차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빗소리와 어우러져 참 좋았죠. 어디 갈까요? 아무데나 좋아요. 태식 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태식 씨는 차를 몰아 강변도로로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앞 유리를 타고 흘렀어요. 선영 씨, 요즘 행복해요? 갑자기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태식 씨 덕분에. 저도요. 선영 씨 만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6년 동안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날들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뭐가 달라졌어요? 설레요. 태식 씨가 언제 연락할까? 오늘은 어디 갈까? 그런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태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선영 씨.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빗길을 달렸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어요. 다음 주에는 같이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태식 씨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서요. 선영 씨, 힘들면 쉬어가요.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등산 자주 했어요. 산길을 오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적 추억, 좋아하는 음식, 꿈. 알면 알수록 태식 씨가 좋아졌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었어요. 태식 씨가 직접 싸온 김밥이었죠. 태식 씨가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네, 어젯밤에 유튜브 보면서 만들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져요. 김밥 모양이 좀 삐뚤빼뚤했지만 맛있었어요. 태식 씨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선영 씨,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제 과거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태식 씨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주면 돼요. 선영 씨는 참 배려심이 깊네요. 태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 첫 부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팠어요. 오래.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죠.
태식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선영 씨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가고 싶어졌어요. 저는 태식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요, 태식 씨. 그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장터도 구경하고 전시회도 보러 다녔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도 깊어졌죠. 어느 저녁 태식 씨와 저는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좋은 식당이었어요. 선영 씨,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태식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태식 씨. 우리 이제 혼자 밥 먹는 인생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같이 살아요, 선영 씨. 매일 아침 같이 밥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태식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태식 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했나요? 근데 선영 씨, 저 이제 더 기다릴 자신이 없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미정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정아, 태식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 뭐, 진짜? 잘 됐다, 선영아. 근데 나 무서워.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면 어떡해. 선영아,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한 번은 행복해야지. 미정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오래 두려움 속에 살았죠. 알았어. 용기 내볼게. 다음 날 저는 태식 씨를 만났습니다. 태식 씨, 저 좋아요. 같이 살아요. 태식 씨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영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태식 씨가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요. 태식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이 따뜻했어요. 여보, 이제 매일 당신을 안고 싶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애정 표현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달콤한 말이라고만 생각했죠. 저도요, 여보. 저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태식 씨 옆에 누워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 씨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어머, 여보가 아침까지 다 차렸어요? 신혼여행인데 당연하죠.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으며 바다를 봤죠. 여보, 오늘 뭐 할까요? 바닷가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여보랑 있으면 다 좋아요. 태식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가볼까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아침 바다는 고요했죠.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사진 찍어요. 태식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죠. 행복한 얼굴이네요. 사진을 보며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물회를 먹었어요. 시원하고 맛있었죠. 여보,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여보 덕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거 먹여줄게요. 태식 씨의 말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후에는 펜션으로 돌아와 쉬었어요. 태식 씨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죠. 여보,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좀 쉬어요. 내일 또 나가면 되니까.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평화로웠어요. 여보, 서울 가서도 이렇게 행복할까요?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매일매일 행복할 거예요. 태식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여보는 정말 저한테 잘해주시네요. 선영 씨가 제 전부니까요. 그 말이 달콤했습니다. 저는 태식 씨를 완전히 믿었어요. 저녁엔 근처 횟집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신선한 광어와 우럭이 맛있었죠. 여보, 소주 한 잔 할까요? 태식 씨가 물었어요. 좋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소주가 기분 좋게 취하게 했어요. 여보, 내일은 뭐 하고 싶어요? 일출 보러 가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네요.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여보, 별 좀 봐요. 저는 하늘을 가리켰어요. 정말 예쁘네요. 서울에선 이렇게 못 보는데. 그러게요. 이곳은 다 좋아요. 태식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가 옆에 있어서 더 좋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태식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죠. 그가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양양에서의 사흘은 꿈 같았습니다. 바다도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고 무엇보다 태식 씨와 함께여서 행복했죠. 여보, 서울 가기 싫네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럼 더 이따 갈까요? 안 돼요. 여보 일도 있고. 일은 괜찮아요. 선영 씨가 더 있고 싶으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가요. 집에서도 행복할 거예요. 태식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우리 집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서울로 돌아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태식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여보, 일어났어요? 응, 방금 일어났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아침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어디 가려고요? 태식 씨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침 준비해야죠.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여보랑 있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처음엔 애정 표현인 줄만 알았죠. 여보, 오늘도 예쁘네. 태식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어요. 아침부터요. 1시간쯤 지나서야 저는 겨우 부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태식 씨가 뒤따라 나오며 물었죠. 응,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신혼이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점심 무렵 태식 씨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어머, 벌써 왔어요? 점심 준비할게요. 점심은 나중에 먹어요. 지금은 여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태식 씨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거실 소파로요. 여보, 잠깐만. 나 국 끓이고 있었는데. 불 끄고 와요. 지금 당장. 태식 씨의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했어요. 저는 서둘러 불을 끄고 돌아왔죠. 태식 씨는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리 와요. 그렇게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지나갔죠. 이제 밥 먹어요, 여보. 제가 말했지만 태식 씨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요. 여보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을 만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식 씨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이요. 여보, 저녁 준비했어요? 응, 다 됐어요. 이제 먹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태식 씨가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피곤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일찍 자요. 태식 씨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태식 씨가 또 저를 안았어요.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너무 피곤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은 멈추는 게 아니야. 우리 부부잖아요. 태식 씨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그래도 오늘은 선영 씨, 나 거부하는 거예요? 태식 씨가 갑자기 존댓말을 썼습니다. 차갑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됐어요. 여보니까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그날 밤도 긴 밤이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계속 똑같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이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여보,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제발 좀. 여보, 왜 그래요? 나 싫어요? 태식 씨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싫은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요. 다른 부부들은 매일 이렇게 사는데 우리만 못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다른 부부들도 이럴까요? 63세에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일주일 만에 5kg이 빠졌죠. 여보, 안색이 안 좋네요. 어디 아파요? 태식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오늘은 푹 쉬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쉴 수 있구나. 하지만 저녁이 되자 태식 씨는 또 똑같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와봐요. 여보, 아까 쉬라고 했잖아요. 쉬는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태식 씨는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걸요. 태식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무슨 이야기요? 너무 자주. 저 힘들어요. 태식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영 씨, 부부가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사랑이 아니라 강요 같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강요라니요. 나 상처받았어요. 태식 씨가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미안해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태식 씨의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알았어요. 오늘은 그냥 자요. 태식 씨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김없이 3번씩이었어요.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요. 여보, 정말 힘들어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병원이요? 건강한데. 너무 피곤해서요. 여보가 날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태식 씨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저는 미정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끄러웠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죠. 태식 씨가 출근하는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때만 혼자 있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식 씨는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왔어요. 회사는 괜찮아요? 매일 점심시간에 나오면. 여보 보려고 시간 만드는 건데 싫어요?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양에서의 달콤했던 기억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태식 씨가 했던 말. 매일 당신을 안고 싶어요.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저는 후회했습니다. 결혼하지 말걸.
그냥 혼자 살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태식 씨의 아내였고 그의 집에 살고 있었죠.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태식 씨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집착일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행복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식 씨가 출근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누구세요? 사모님, 저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기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정성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커피를 내왔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성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회장님 곁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동안 참 많은 걸 봤어요. 보고도 못 본 척 해왔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사모님을 보니 차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첫 번째 부인 말이에요. 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시죠? 정성진의 눈빛이 슬펐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아닙니다, 사모님. 전 부인은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은 욕망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정성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전 부인도 처음엔 행복해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수척해지셨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 부인이 저한테 하소연하신 적이 있어요. 정 기사님, 저 죽고 싶어요 라고요. 세상에. 전 부인은 결국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죠.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밥줄이 달린 일이라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점점 수척해지시는 걸 보니 양심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성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모님, 제발 조심하세요. 회장님은 정상이 아니십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문이 닫힌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전 부인도 이런 이유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멈추지 않던 태식 씨.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식 씨가 퇴근했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죠. 여보, 나왔어요. 저는 태식 씨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응, 어서 와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여보 얼굴 보니 다 풀리네. 태식 씨가 저를 안으려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피했죠.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저녁 차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식사 중에도 태식 씨가 계속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여보, 오늘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요. 태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여보, 왜 이래요? 나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섭긴 했거든요. 피곤해서 그래요.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일어섰어요. 태식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다음 날 아침 태식 씨가 출근한 후 저는 그의 차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조수석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 명함, 그리고 립스틱, 금빛 립스틱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제 것이 아니었죠. 저는 핑크색 립스틱만 써왔으니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립스틱을 자세히 보니 거의 다 쓴 상태였어요. 오래 쓴 물건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정성진 기사가 한 말. 회장님은 욕망을 멈추지 못하십니다. 하루 3번씩 저를 찾던 태식 씨. 그런데도 부족했던 걸까요? 밖에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요?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죠. 내가 사랑한 건 사람이 아니었어. 태식 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괴물이었어요. 첫 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집착. 이제 저한테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립스틱을 그대로 서랍에 넣었어요. 티가 나면 안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진 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핏기 없는 입술. 전 부인도 이랬을까?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도망쳐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태식 씨가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식 씨는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 좀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럼 됐네. 오늘 일찍 잘까요? 태식 씨가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소름 끼쳤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태식 씨가 저를 안았어요. 저는 온몸이 굳었죠. 여보, 왜 이렇게 떨어요? 추워서요.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요. 태식 씨의 손길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 해. 여기서 더 있다간 나도 전 부인처럼 될지 모른다. 날벼락이 따로 없었어요. 행복한 재혼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지옥행 기차를 탄 거였죠. 태식 씨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 씨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미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지금 시간 돼? 왜?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나 봐요. 미정이가 바로 알아챘거든요. 선영아, 너 우는 거야? 미정아, 나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알았어. 우리 미용실로 와. 지금 바로.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미정이 미용실까지 택시를 탔죠.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미정이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 완전 초췌해졌네. 한 달 사이에 뭐 이렇게 됐어? 미정아.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야야, 울지 마. 일단 안으로 들어와. 미정이가 저를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손님이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무슨 일인데 이래? 사장님이 때려? 아니면 바람 피워? 미정아,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루 3번씩 나를 강요해. 미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안 들어. 미쳤네, 진짜. 63세가 무슨. 미정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태식씨 기사가 나한테 말해줬어. 전 부인이 이런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뭐라고?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태식씨는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래. 병적으로. 선영아, 그럼 당장 나와야지. 미정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결혼한 지 1달밖에 안 됐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야, 정신 차려. 체면이 뭐가 중요해. 목숨이 먼저야. 미정이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전 부인처럼 되고 싶어? 너 지금 10kg 빠졌어. 1달 만에.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제 모습이 아니었죠. 그리고 말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식 씨 차에서 다른 여자 립스틱을 발견했어. 뭐, 그 나이에 바람까지 피워? 미정이가 화를 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 거 아니었어. 선영아, 더 이상 참지 마. 당장 이혼해. 근데 태식 씨가 순순히 보내줄까?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내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 미정이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알았어. 오늘 밤에 말할게. 내가 옆에서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태식 씨한테 이혼을 요구하기로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태식 씨를 기다리며 계속 연습했어요. 뭐라고 말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죠. 태식 씨, 이혼해요. 거울을 보며 말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돼, 더 단호하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태식 씨, 우리 이혼해요.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죠.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식 씨가 웃으며 서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태식 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각한데. 태식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죠. 태식 씨, 이혼해요. 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봤습니다. 태식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죠.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1달 동안 생각했어요. 무슨 이유로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 더는 못 견디겠어요. 하루 3번씩.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태식 씨 전 부인 이야기 들었어요. 태식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정 기사님한테 들었어요. 전 부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태식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립스틱도 봤어요. 제 거 아닌 거. 그건 오해예요. 오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전 이혼할 거예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픽 웃었죠. 좋아요. 이혼하죠. 너무 쉽게 동의하는 바람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신 후회하지 말아요. 선영 씨. 태식 씨가 저를 선영 씨라고 불렀어요. 여보가 아니라.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태식 씨. 저도 태식 씨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여보가 아니었죠. 그럼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하겠습니다. 태식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위자료는 안 받을 거예요. 그냥 갈라서요. 마음대로 하세요. 태식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태식 씨와 같은 방에 있기 싫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출근했어요. 인사도 없었죠. 저는 미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말했어. 이혼하기로 했어. 잘했어, 선영아. 정말 잘했어. 미정이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뭐 하지? 일단 짐 싸. 그리고 여기로 와. 우리 집에서 지내. 고마워, 미정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짐을 싸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보에서 태식 씨로 돌아간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저는 태식 씨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선영이었죠. 그리고 그게 편했어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기억합니다. 태식 씨는 끝까지 무표정했어요. 마치 중요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하듯 담담했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식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네.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죠. 미정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영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이네 집에서 지내며 저는 천천히 회복했어요. 몸무게도 조금씩 돌아왔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문득 양양이 생각났습니다. 미정아, 나 양양 좀 다녀올까? 양양? 거기 신혼여행 갔던 데 아니야? 응, 근데 다시 가보고 싶어. 미정이가 제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괜찮겠어? 안 좋은 기억 떠오르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정리하고 싶어. 그 기억을. 그래, 그럼 다녀와. 혼자 가도 돼? 응, 혼자 가고 싶어. 다음 날 저는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날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저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와닿는 모래의 감촉이 좋았어요. 이젠 무섭지 않아. 저는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태식 씨와 함께 걸었던 이 해변. 그때는 행복했죠.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요.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펜션 대신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셨죠.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여행하고 싶어서요. 요즘 혼자 다니는 분들 많아요. 편히 쉬다 가세요.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죠.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러 갔어요.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죠. 정말 예쁘다. 저는 감탄했어요. 혼자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굳이 누군가와 함께일 필요는 없었죠. 아침을 먹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작은 카페들, 기념품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봉사센터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한글 교육 봉사자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봉사 신청하러 왔는데요. 센터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정말요? 요즘 봉사자 구하기가 힘든데 감사합니다.
제가 전직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완벽하시네요.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내일부터도 괜찮아요. 그렇게 저는 양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아이들을 만났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었죠. 안녕, 선생님이 이선영이에요. 앞으로 같이 한글 공부할 거야. 아이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한글 어려워요. 베트남에서 온 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 선생님이 쉽게 가르쳐 줄게. 수업을 하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응, 잘했어. 미니 정말 똑똑하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채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양양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봉사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해변을 산책했어요.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머, 미니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네,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미니가 제 허리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품이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선생님도 미니 사랑해. 제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배려야. 태식 씨는 저를 소유하려 했어요. 집착했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였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것. 저녁에 해변을 걸으며 저는 웃었어요. 한 달 뒤 남편의 정체에 날벼락을 맞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하루 3번 울던 과거 대신 하루 3번 웃는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한 번 웃고 아이들과 수업하며 한 번 웃고 저녁에 노을을 보며 한 번 웃었어요. 미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행복해. 그래. 목소리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여기 와서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 잘됐다, 선영아. 정말 잘했어. 미정이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양양의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만들고 있었어요.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며요.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밀려왔던 불행이 이제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행복이 밀려오고 있었죠. 고마워, 태식 씨.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과의 악몽이 없었다면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 나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63세, 늦은 나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 바다를 보며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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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습니다.